세월의 지혜, 노년기 삶의 안내서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김정숙입니다. 75세의 나이로 여러분과 함께 단순히 제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이 여정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하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 배우자 상실에 대처하기. 5년 전 4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제 남편 박철수를 떠나보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일요일 오후였고 그는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구입한 그의 가장 좋아하는 갈색 가죽 안락 의자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소란 없이 드라마 없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첫 몇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침대의 한쪽은 그의 부재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고독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신문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아니 그 소리의 부재조차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웃이었던 이영희 씨가 저에게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도 2년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제게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정숙 씨, 그리움은 갈 곳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새로운 목적지를 찾아줘야 해요. 그렇게 저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회의 뜨개질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실과 바늘 사이에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다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잃은 박미영 씨는 제게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옛 서재를 어떻게 그림 작업실로 바꾸어 지금은 그곳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며 예술을 창조하고 평화를 찾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저는 우리가 함께했던 의식들을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수가 그토록 사랑했던 정원은 이제 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심는 모든 꽃은 그의 자연사랑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빨간 장미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난초와 데이지와 함께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제 새로운 표현 방식입니다. 2. 자녀에 대한 과도한 의존 피하기. 철수가 떠났을 때 우리 세 자녀들은 걱정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내 유나는 제가 서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이사하기를 고집했고 둘째 준호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집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 태현은 하루에 5번씩 전화를 해서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알지만 저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모두를 거실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난 내 독립성을 지켜야 해. 난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난 그저 너희들의 엄마이고 싶을 뿐이야.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성취들로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통화 이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5살인 제 증손자 민준이는 천사 같은 인내심으로 제게 카카오톡 사용법,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방법, 그리고 요리할 기분이 아닐 때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간 시장은 제 독립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각 상인의 이름을 알고 어느 가게에서 가장 좋은 귤을 파는지, 가장 신선한 토마토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쇼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제 자율성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제 친구 이영숙의 이야기는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그녀는 노인 댄스 그룹에서 강동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가졌고 프레드 아스테어처럼 춤을 췄습니다. 6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그들은 새로운 사랑의 기회에 들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두름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이 결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특히 영숙이 유언장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갈등이 시작되었고 은근한 비난과 가족 모임에서의 냉담한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되어야 했던 것이 갈등의 드라마로 변해버렸습니다. 반면에 저는 최영자 씨의 긍정적인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민호 씨와 2년 동안 데이트를 한 후에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별도의 집을 유지했고
가족들과 천천히 알아가며 상호 존중과 오직 세월이 가져다주는 지혜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4. 노화의 긍정적 측면. 나이 들어감에 대해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나이와 함께 오는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며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죠.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옷을 입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며, 물론 예의 바르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 도미노 모임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매우 수줍음이 많았던 오혜진 씨는 얼마 전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나요? 저 벨리 댄스 수업을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는 알았을 때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저는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피상적인 것들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고 우리는 단순한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잘 만든 커피 한 잔, 아이의 웃음소리, 베란다에서 바라본 석양 등이요.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5.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나이에 대한 성찰. 60세가 되는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합니다. 걱정이 되었죠. 이것이 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녀 서연이가 아이들만이 가진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항상 하고 싶었던 모든 걸 할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수중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첫 달에 저는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노인 수영 대회에 출전하는 박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네 협회에서 하는 그림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그림들은 아이들 그림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실에 3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걸작은 아니지만 각 붓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제 용기를 나타냅니다. 6. 성숙함에서의 지식과 진정성. 나이가 주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 한미영이 제게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정수가, 난 40년 동안 더 커 보이고 싶어서 하이힐을 신었어. 이제는 편한 플랫 슈즈를 신는데 이렇게 우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습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제 손녀의 15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모두가 제가 파스텔 톤의 전통적인 여성용 정장 세트를 입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름답다고 느껴서 산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갔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처음으로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손녀의 미소는 어떤 사회적 승인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3개월 이후에 최영희 씨가 아파트 행사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그저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수락했을 겁니다. 오늘날 저는 정중하게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7. 나이 들어감의 이점. 사람들은 항상 나이 들어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장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처럼 창의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지난달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당황하는 대신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웃과의 커피타임을 조직했죠.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다른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새 냉장고가 도착한 후에도 이것은 월간 전통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인내심입니다. 얼마 전 제 3살 증손자 민우가 제 오래된 사진첩에 주스를 쏟았습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저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알아요. 제가 뭘 했는지. 우리는 이 사고를 프로젝트로 바꾸었습니다. 함께 새 앨범을 만들면서 제가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가 사진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대 간 연결의 마법 같은 오후였죠. 우리의 직감도 더 예리해집니다. 마치 모든 경험의 해들이 더 정확한 내면의 나침반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전화로 딸의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수수빵을 만들었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 어려운 날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8.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제 친구들 그룹은 제가 선택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년 전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으로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소설을 토론하는 5명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은 12명이 되어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책을 토론하기 위해서죠. 물론이죠. 하지만 또한 인생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이순자 씨는 우리 중 한 명으로부터 매일 방문을 받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은 김미옥 씨는 모든 물리치료 세션에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최영숙 씨의 딸이 해외로 이사 갔을 때 우리는 그녀가 스카이프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교대로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책의 소녀들이라는 카카오톡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이 68세임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서 우리는 요리법부터 손주들과의 문제에 대한 조언까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박순미 씨의 말씀처럼 친구가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 늙지 않아요. 9. 새로운 관심사와 취미 개발하기. 75세에 종이 접기를 배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동네 중고 장터에서 오래된 일본 종이접기 책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아프고 종이학이 구겨진 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계속하니 예술 그 자체를 넘어선 보상이 있었습니다. 손의 협응력이 좋아졌고 증손자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죠. 정원 가꾸기도 예상치 못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딸이 선물한 베란다의 고사리 화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선한 허브와 일부 채소가 있는 작은 수직 정원이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은 아침에 식물에 물을 주고 나비들을 관찰하고 이웃들과 모종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예도 있죠. 일주일에 2번 공방에 가서 작은 작품들을 만듭니다. 모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각은 제 이야기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제 선생님인 젊은 이지현 씨는 항상 말합니다. 나이 든 학생들이 가장 창의적이라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10. 성숙기의 자기 관리의 가치. 자기 관리가 이기심이 아니라 필요라는 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2년 전 제대로 먹지 않아 작은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집안일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커피와 과자로만 살았죠. 주치의 김민수 선생님이 애정어린 귀염 말을 해주셨습니다. 김 여사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그 이후로 제가 자기사랑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자기 관리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하루를 15분간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합니다. 수중체조에서 배운 운동이죠. 다양하고 색깔 가득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외출하지 않더라도 매일 단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립스틱과 향수는 기분을 바꾸는데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휴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 휴식의 순간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이영숙 씨의 말씀처럼요.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예요. 11. 건강하게 외로움 다루기.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동반자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위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향초를 켜고 옛날 음악을 틀고 철수의 것이었던 LP 컬렉션이 있어요. 그리고 제 모든 감정을 느끼도록 허용합니다. 글쓰기가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기를 쓰는데 그날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제 꿈, 두려움, 희망도 기록합니다. 마치 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오래된 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에 놀라곤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무거워질 때 저만의 전략이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냥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움직임과 신선한 공기는 항상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12.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 첫 증손녀가 태어났을 때 유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면서 저는 자문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지? 그때 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회고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레시피가 있지만요. 할머니 정영숙의 옥수수빵부터 제가 상을 받은 푸딩까지요. 이것은 우리 가족 역사의 기록입니다. 각 레시피에는 추억이 함께합니다. 부모님 없이 보낸 첫 크리스마스, 철수가 청혼한 날, 각 아이의 탄생 등이요. 페이지 사이에 오래된 사진들, 간직해온 쪽지들, 의미 있는 꽃들에 말린 꽃잎들을 넣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배운 교훈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이어지기를 바라는 전통들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유산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상상의 세계에 빠져드는 그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독서에 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항상 손주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남기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준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든 추억 속에 있단다. 13.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75세의 나이에 영상통화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요금을 납부할 줄 몰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이거 망가뜨릴 거야 라고 손주들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때마다 말했죠. 하지만 아시나요? 우리도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팬데믹으로 집에 머물러야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제 손녀 지은이가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천사 같은 인내심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할머니, 말하려면 이 초록색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중요한 메시지를 지우고 심지어 실수로 중국에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아직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했죠. 지금은 3개의 다른 그룹 채팅에 참여하고 있어요. 가족 그룹, 기도 모임 그룹, 그리고 뜨개질 친구들 그룹이에요. 이모티콘, 그 재미있는 작은 그림들을 보내는 법도 배웠고 은행 앱으로 송금도 하고 요리할 기분이 아닐 때는 휴대폰으로 음식도 주문해요. 제 82세 이웃 박순자 씨는 항상 우리 나이에는 기술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포르투갈로 이사를 갈 때까지요. 지금 그녀는 스카이프 전문가가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옛날 요리법을 올리는 블로그도 만들었답니다. 14. 신체적 제한에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 관절 통증과 체력 저하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이지만 제한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무릎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을 때 낙담하는 대신 집을 재구성했습니다. 제 침실을 1층으로 옮기고 위층의 옛 침실을 그림 작업실로 바꿨어요. 이제는 예술을 창작하고 싶을 때만 올라가요. 제 물리치료사 이재훈 선생님이 저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할머니, 비결은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의 조언을 따라 제 정원을 더 높은 화분으로 옮겨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되게 했어요. 샤워용 특수 의자도 구입하고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어요. 우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정미숙 씨가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는 적응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매달 모여서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팁을 교환하는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거기서 저는 몸을 구부리지 않고도 바닥에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연장 집게에 대해 배웠고 관절염이 있는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병따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15. 웃음과 기쁨의 중요성. 이 모든 해를 지나며 발견한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매주 토요일 아침 우리는 웃음이 있는 커피라고 부르는 모임을 가집니다. 각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가져와요. 손주와의 우스운 일, 마트에서의 실수, 또는 과거의 재미있는 추억 등이죠. 85세의 이순희 할머니는 우리의 우스운 이야기 챔피언이에요. 얼마 전 그녀는 실수로 스트레칭 수업인 줄 알고 줌바 수업에 참가했다가 오히려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춤을 추는 건지 발작을 일으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말했고 우리는 너무 웃어서 커피가 식어버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을 웃을 수 있는 것이 예술이라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점심 식사 중에 틀니를 거꾸로 끼웠을 때 당황하는 대신 그 순간을 지금은 제 손주들을 즐겁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꿨어요. 16. 기억력 변화에 대처하기. 기억력이
때때로 장난을 치지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 보통 제 머리 위에 있었죠? 또는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 매우 불안해했어요. 제 노인병 전문의 박지원 선생님이 일부 건망증은 나이와 함께 오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저만의 전략을 개발했어요.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노트를 두고 약속, 메시지, 잊고 싶지 않은 아이디어들을 적어요. 냉장고 문에는 가족들의 생일을 적은 자석 보드를 붙여두었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십자 말풀이와 기억력 게임을 하는 것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김영희 씨가 멋진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는 기억력 클럽을 조직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모여서 끝말잇기, 스무고개, 그리고 생각을 자극하는 다른 게임들을 해요.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뭔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힌트를 주고 함께 웃어요. 17. 시간과의 새로운 관계 발전시키기 시간이란 참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절대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시간과 다른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제 친구 최순영 씨의 말처럼요. 예전에는 시계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시계가 나를 쫓아다니게 해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한 나만의 의식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셔요. 일할 때는 절대 시간이 없었던 일이죠. 오후에는 1시간을 독서나 수공예를 위해 할애해요. 서두르거나 압박감 없이요.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약속들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예전에는 의무감에 모든 초대를 수락했어요. 이제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해요. 제 손자가 말하듯이 할머니 요즘 인플루언서보다 더 까다로워지셨어요. 18. 영성 키우기. 영성은 제 삶의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어요.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일요일 아침 교회 시간은 신성하지만요.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더 깊은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3년 전 명상을 시작했어요. 최영숙 씨가 노인을 위한 마음챙김 그룹에 초대해 주신 후로요. 처음에는 2분 이상 가만히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20분 동안 명상할 수 있고 전에는 몰랐던 내면의 평화를 발견했어요. 집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제가 감사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창가 옆에 편안한 안락 의자인데 거기에 제 일기장, 영감을 주는 책 몇 권, 그리고 향초를 둡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요. 이 간단한 의식이 제 인생에 대한 관점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놀라워요.